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며 사업주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정당한 자유와 의지를 꺾고 있다. 문재인 때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끌었다. 전문가의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는 문재인이죠.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끊었다. 마차가 말을 끊었다. 네. 참 말 많고 탈 많은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 우리가 저도 참 방송에서 문재인의 어떤 그 비판, 이재명 뭐 사실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칭찬과 격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33년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도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은 그 값어치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더 날카로운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자들은 별로 뭐 격려를 하거나 박수를 칠 일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선장, 소주성 이런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이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게 참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정말 바로 자, 이렇게 사설은 시작을 합니다. 조선 사설인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신간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는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상식과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주식회사 제도를 부인하는 자기 고백인 셈이다.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양날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주식회사, 증시 이런 것들이 다 일주 일표지요. 한 주를 갖고 있면은 주주총회 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다.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 이렇게 주주자본주의, 시장자본주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문재인의 얘기대로 1인 1표, 한 사람이 한 표를 던진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업가는 한 사람인데, 현대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정몽구, 정의선, 기업가, 창업자의 사람은 한두 명인데, 근로자만 해도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1대 수십만 명이 이게 경쟁이 되나요?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 이거는 정말 민노총 노조를 아주 대놓고 손드는 격인데요. 이건 정말 시장 경제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뭉친다고 그러죠. 내가 뭐 시장 경제를 왜 몰라? 그래도 우리 지지층이 중요하니까 1인 1표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야 라고 살짝 방향을 튼 건지. 근데 저는 진짜 시장 경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시장 경제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궤변도 하고. 이번 케이스를 봐서는 아마 시장 경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5년 동안 국정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사설은 이어갑니다. 실제 문정부 경제정책은 비전문가 혹은 비주류가 득세하고 또 주도를 했다. 마르크스 경제이론을 공부했던 학자 출신이 이른바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험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감소를 하게 이르렀다. 이런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허리를 굽실했다. 탈원전은 문재인이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며 눈물을 흘린 뒤 국가적 자해극이 시작됐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지만 이것이 월성이로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 전문 관료가 만류를 하자 정권에서 심은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윽박지르며 밀어붙였다. 누군지 아시죠? 너 죽을래. 예, 산업부 장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이 현재까지 22조 9천억 원,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가 2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찾은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조차 빨리 잠에서 깨어라 라고 혀를 쯧쯧차게 이르렀다.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격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원인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전대미문의 논리로 돈을 뿌려 국가 채무가 불과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 1,000조 원을 넘겼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벌써 이전에 넘긴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며 사업주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정당한 자유와 의지를 꺾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반자유시장적인 정책으로 5년 동안 난도질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통을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셈이다. 예, 이렇게 사설은 그렇습니다. 참 문재인 때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끌었다. 말이 말을 끄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자유시장적인 정책으로 5년 동안 난도질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통을 지금 온 국민이 그래서 겪고 있는 것이다. 예, 참 문재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아주 우라통이 터집니다. 예, 네 번째 이슈 우라통 더 터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는 문다혜에게 맡겨야지 각종 보조금 날로 먹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맑은 순이님. 맑은 순이님, 네, 참. 이덕수님, 아시아투데이 윤정부와 함께 가시죠. 우리 전혜라님, 이덕수님, 네, 전혜라님, 봉환님이 지금 일을 열심히 지금 농번기라 열심히 하시면서도 예,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는 봉환님, 네, 그렇군요.